안녕하세요.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윤용진입니다. 우리는 AI 비전공자를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 선형대 수학의 첫 주를 공부하고 있고요. 3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까지 저희가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웠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머신러닝까지 언급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머신러닝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그러면 머신러닝이 모든 문제를 잘 푸느냐? 그런 건 아니죠. 그래서 머신러닝이 특별히 잘 푸는 문제들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는 분류하고, 그 다음에 회귀, 그다음에 예측을 하는 문제를 잘 풉니다. 그리고 그룹화하고 이상값 감지를 하는 거를 잘 풀고요.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을 하는데 머신러닝이 많이 이용이 됩니다. 우리 주변에서 어떤 예가 있냐? 이 분류를 할 때는, 분류는 어떤 동물 사진을 분류한다던가, 그 다음에 숫자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분류를 한다던가,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잘하고요. 회귀라는 건 뭐냐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,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추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수치를 예측을 하는 건데, 예를 들어서 설탕 섭취량에 따른 혈당 수치 뭐 이런 것을 예측을 회귀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. 평균 연령에 따른 연간 독서량 이런 것들도 회귀를 통해서 이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함수라고 하면 아까 이제 이 머신러닝이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함수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. 그렇게 구할 수가 있고, 예측은 뭐 다른 특별한 건 아니고요. 이 회귀를 통해서 어떤 함수가 구해지면 거기에 시간 텀을 넣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당이라고 치면 내년 일단 첫 번째 회귀 통해서 우리가 설탕 섭취량에 따른 혈당 수치를 이제 알 수 있는 함수나 이런 AI 엔진이 생겼어요. 회귀 엔진이.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렇다면 내가 여태까지 이걸 알았는데 내년에 우리 아버지의 혈당 수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자, 그런 거죠. 그런 것도 이제 있고, 그 다음에 평균 연령에 따른 연간 독서량이 이런데 내년에 그럼 40대의 연간 독서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보자, 그런 거죠.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머신러닝이 잘 풉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룹화하는 거.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기 있는 상품들을 뭐 A라는 상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B라는 상품을 좋아한다, 이런 걸 할 때 인기 상품 추천을 해주죠. 그런 거라든가 뭐 SNS 친구 추천도 있고, 여러분들 요즘 자주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가 내가 좋아하는 이런 영화도 추천해주고, 그런 것들을 프로 추천에 그룹을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할 때도 이런 머신러닝이 많이 쓰이고요. 이상값 감지를 할 때도 많이 쓰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주가 조작을 감지한다든가, 그 다음에 암세포, 정상세포랑 이상세포, 암세포랑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봐가지고 이상하네 해서 이런 걸 감지한다든가, 예전에 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하던 건데 이런 걸 이제 머신러닝이 알아서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이 있는데요. 강화학습이 이제 머신러닝, 진정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강화학습 뭐냐면은 게임이라든가 체스, 뭐 스타크래프트, 알파고 같은 데 많이 쓰이고, 스마트 팩토리 이런 데 많이 쓰이고,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많이 쓰입니다.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신러닝이 잘 푸는데요. 이런 거를 저희가 이렇게 분류한 이유는 제가 보시면 이렇게 머신러닝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보통 분류를 하는데, 지도학습, 그다음에 비지도학습, 그다음에 강화학습,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각각 지도학습, 비지도학습,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도학습은 영어로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뭔가를 배울 때 따라한 거랑 비슷해요. 이 지도학습은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회귀를 하고 예측하는데 지도학습이 쓰이고요. 말 그대로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 정답을 누군가가 슈퍼바이저가 알려주면 그 머신러닝이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그냥 답안지 없이 그다음 선생님 없이 막 풀어요. 답이 뭔지도 모르고. 그러면 되게 어렵죠, 이해하기가. 근데 옆에서 누가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EBS 아니면 뭐 어떤
답안지가 있어요. 그러면은 내가 풀고 답이 맞는지 보고 그렇게 이때 답안지가 지도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 기생충에도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과외를 하죠. 옆에 이렇게 이 남자분이 지도를 하는 거죠. 감독을 하고 옆에 이 여자분이 학생이 이제 배우는 거죠. 학생이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됩니다. 또 다른 거는 이렇게 필기체 손으로 쓴 거를 이미지 인식을 해가지고 이게 0, 1, 2, 3, 4, 5, 6 이게 사람이 보면 대충 알 텐데 요거를 픽셀화 시켜가지고 0은 손으로 막 여러 0이 있겠죠. 그거를 이거는 0이야 하는 이런 답지를 주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핸드라이팅 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거에 쓸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이렇게 개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 이미지를 주고 이거는 개야, 이거는 고양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미지나 데이터에 라벨을 붙입니다. 그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라벨 아시죠? 이렇게 어디 이렇게 배달할 때도 붙이고 라벨 이렇게 붙이는 거 태그라고 그러죠. 또 태그. 그 태그나 라벨이 뭐냐? 정답이죠. 그래서 그런 이미지의 정답을 알려주고 그리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나중에 어떤 임의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 했을 때 요거는 99%의 확률로 강아지입니다.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도학습은 그래서 답이 있습니다. 답을 주고 이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고요. 두 번째, 그럼 반대로 비지도학습은 뭐냐면 반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. 답이 없이 이렇게 데이터를 던져주고 왼쪽 같이 이거를 소팅을 해봐라. 그래서 데이터 특징 여기 색깔대로 나눈 거죠. 그래서 이 그룹화 하는 거고 이건 데이터의 특징이 중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비지도학습은 되게 트레이닝 하는데 오래 걸려요. 그죠? 근데 지도학습은 트레이닝이 되게 빠릅니다. 그 대신 데이터에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임이 많이 들어가요. 데이터를 준비할 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에 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는데 노력이 좀 덜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학습은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. 이 강화학습은 우리 사람이 뭔가를 배울 때랑 되게 비슷하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짜놨는데요. 강화학습에는 에이전트가 있고 어떤 목적을 수행한 에이전트가 있고 에이전트가 어떤 그 행동을 해가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이 주변에 환경이 있습니다.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가 어떤 그 환경에 액션을 해요. 빵 쳐요. 그러면은 이 환경이 이렇게 변하겠죠. 그래서 상태가 변합니다. 그래서 변화된 상태를 알려주고 이 변화된 상태가 원하는 목적에 가까우면 보상을 해줍니다. 보상을 해주고 멀어지면 벌을 주죠. 상벌을 주죠. 그래가지고 점점 보상을 받으면서 원하는 목적에 가깝게 트레이닝을 하는 게 이제 reinforcement, 강화학습이라고 하고요. 여기는 보상이 들어갑니다. 정답이 있고 그 정답과 가까울수록 이 보상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와 그 환경에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데이터를 학습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영을 한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런 거랑 비슷해요.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그 뭐 부모님이 야 너 이번에 잘 타면 뭐 깎아 사줄게 뭐 어릴 때 이러잖아요. 그러면은 깎아 먹어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나중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죠. 여러분 유튜브에 뭐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치시면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옵니다. 제가 봤던 재밌는 예 중에 하나는 이렇게 로봇가 이렇게 물병에 반 정도 채워가지고 이렇게 던져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잘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못했겠죠. 던져가지고. 근데 이런 던지는 속도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엄청 잘 세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딱 쓰는 그런 것도 있고, 뭐 팬케이크 하는 것도 있고,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되면 알파고라든가 게임에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종류와 머신러닝이 잘할 수 있는 것, 그리고 그런 머신러닝의 그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
이제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수학이 왜 필요한지의 예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인공신경망 기반의 그런 딥러닝에서 이런 매트릭스라든가 그다음에 선형대수학 그리고 그런 최적화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벡터 미적분이 필요한 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